지난주에 올린 영상에 요 댓글이 달렸어요. 나보고 선생님이래. 저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취목인. 전문가가 가족 중에 있는 취목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취목인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공짜로 얻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거고, 야외에 돌 불판 테이블 만들고 싶은데 마감재 칠하는 거와 저렴한 목재 추천 좀 해주세요. 완전 초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시작하려는 사람이라. 제가 요거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안 오신 것 같죠, 오늘 라이브에. 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행은 할게요. 진행은 하고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라이브는 이 시간대가 맞아야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거라 안 오셨다고 제가 뭐 원망을 하고 싶진 않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돌 불판 테이블이라는 게 이 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용어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불판 테이블이라는 게 돌 불판이 아니구나. 야외에 둘 불판 테이블. 불판 테이블이라고 해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대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고깃집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쉽죠? 고깃집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깃집 테이블. 혹은 아주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하시면 판매하는 그 사장님들이 이 사람 좀 아나 보다 하고 바가지를 못 씌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전문 용어가 무엇이냐? 불판 식탁이라고 합니다. 불판 식탁. 쉽죠? 고깃집 테이블 또는 불판 식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검색하면 벌써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냥 이렇게 애들이 있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게 사실 보람도 있고 만드는 재미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보통은 이거를 혼자 사는 사람이 만들진 않아요. 보통은 그냥 프라이팬에다 대충 볶아갖고 그냥 소주 한잔 먹으면 끝나니까. 이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은 집에 마당도 좀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그러는 책임지는 어른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약간 생기고 또 금전적으로도 약간 여유가 생기고 요랬을 때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로망을 갖게 됩니다, 아저씨들이. 저도 그래서 목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런 제품을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여기 처음에 댓글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해보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완전 초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시작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게 겸손하신 게 아니라 진짜라고 알아듣는다고 하면 겸손하신 거면은 만드셔도 되는데, 진짜로 모르신다,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사시는 게 나을 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식탁에 불판 하나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작업 하나하나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 공정을 끝내기 위해서 공구를 또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공구 사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이만하게 커지는 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사놓으면 이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뭐 때문이냐면 이런 거 하나 사서 턱 놓으면 그냥 끝나긴 하지만 왠지 보람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들어서 딱 놓고 가족들이 와서 먹으면서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라고 했을 때 와 대단하다, 요거에 이제 흐뭇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그냥 사는 걸로는 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두 가지를 사면 돼요. 테이블을 사고 요 불판만 따로 사서 조합을 해주시는 게 그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마음에 안 든다, 내 각인을 넣고 싶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목수의 길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문을 하셔가지고 내 로고를 새겨서 그 테이블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불판을 설치하시는 거를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그래도 싫다, 이도저도 싫고 나는 만들래 라고 강렬한 의지가 생기셨다 그러면 그때는 만드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앞에 1, 2, 3는 다 싫다라는 가정하에 만드는 방법을 이제 썰을 풀겠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을 사면 끝나는데, 이 테이블을 안 사고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재들을 알아야겠죠. 먼저 테이블 자체는 만드는 게 뭐 나무를 사면 되니까 건재상에 가서, 여기다 써야겠다, 건재상에 가셔가지고, 건재상은 뭐 지역마다 있을 텐데 서울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건재상이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선 거기서 물건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는 좀 어려운데, 지방의 대도시들에 가시면은 건재상은 굉장히 많고, 서울 쪽에서 물건을 구하시겠다고 하면 서울보다는 약간 외곽, 구리시나 하남시나 뭐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건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검색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보셔서 나무를 고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냥 목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목재마다 다 이 목질이라 그래서 옹이의 위치라든가 나무가 갈라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눈으로 보고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건재상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좋아요. 건재상에 가셔서 목적을 얘기하셔야겠죠. 목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 테이블 제작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판을 안에다 넣을 거라는 거를. 이거를 불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꼭 해야 목재를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해줘요. 근데 보통은 하드우드를 추천해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천받을 수 있는 목재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대체적으로는 집성판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집성판은 보통 18T 또는 24T를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근데 집성판으로 하신다고 하면 24T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가운데 불을 떼잖아요. 사실 이게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왜냐하면 불을 떼고 이 옆에 나무를 두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게 유지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나무는 땔감이란 말이죠. 아무리 이쁘게 다듬고 아무리 아름답게 테이블을 만들어 봤자 불 입장에서 볼 때 얘는 땔감일 뿐이란 말이죠. 그냥 연료예요, 연료.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불과 나무를 놓고 이 불이 이 나무에 영향을 안 주게끔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많이들 하고 있고 유지하니까 저는 요거를 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나무가 왜 두꺼운 걸 추천드리냐면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성냥에 라이터로 불을 켜면 바로 붙습니다. 나무 젓가락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좀 많이 붙이고 있어야 붙어요. 그리고 강목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이거 세상 끝나도 안 붙습니다. 이거 한참 이러고 있다가 아뜨뜨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 나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불이 나는 발화점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판 테이블을 하려고 하면 24T도 사실 얇아요. 보통 추천드리는 T수는 42T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집성판은 42T나 46T가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목공을 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42T 집성판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4T 두 장을 합질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24T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집성판을 건재상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일 흔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성판을 많이 추천하는데, 집성판은 나무 조각과 나무 조각을 본드로 집성해서 붙여서 집성판이라고 불러요. 이 본드가 발려져서 붙어 있는데 이 본드에 열을 가하면 본드가 끓으면서 화학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집성판 자체가. 내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근본이 갈라지면 방법이 없게 되죠. 그래서 집성판은 별로 추천 안 하는데, 집성판이 싫다고 하면 각재를 추천해 줄 거예요. 각재는 기본이 27mm입니다. 한 치라 그래가지고 한 치각, 두 치각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치라는 건 보통 3cm인데 흔히 이제 그 목공소에서 쓰는 톱날이 3mm 두께를 씁니다. 그래서 3cm에 3mm 두께로 재단을 치니까 27mm가 나오죠. 그래서 27mm를 한 치각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써요. 그러면 한 치각 두께로 해서 연결을 집성을 해갖고 테이블을 제작할 경우에는 이게 27mm, 그러니까 27T짜리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치각으로 만들면 54mm 또는 57mm까지도 볼 수 있는데 50T짜리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각재를 집성해서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하면 한 치각보다는 두 치각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를 하려면 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집성 시스템이라고 하면 48 사이즈 1200에 2400짜리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평이 완벽하게 사면이 다 맞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집성하기 위한 클램프가 있어야 되고 본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집성을 완전 초보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 보면 이렇게 바가지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휘어진 집성판을 얻게 될 공산이 크고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또 은근히 사고 위험도 약간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래서 별로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커버하려면 이제 떡판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우드 슬랩이라 그럽니다. 요걸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통판이에요. 이거는 쓰실 때 보통 70mm 우드 슬랩을 많이 씁니다.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요. 7cm니까 뭐 웬만한 이 라이터 블루는 불을 붙일 수 없다고 보면 되고, 우드 슬랩에 이제 에폭시 마감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우드 슬랩 테이블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우드 슬랩 자체는 대충 샌딩해갖고 다리만 달아놔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 합니다. 와 대단, 이걸 만드셨어요?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도장으로 인장까지 딱 박아주면 그냥 무슨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드 슬랩 자체만으로. 우드 슬랩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우드 슬랩이 쓸만한 우드 슬랩을 사면 보통 이제 최저가가 이제 100만 원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불판 테이블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이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담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걸 이제 감당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성판이든 부치각이든 우드 슬랩이든 그걸로 이제 자재를 준비하시면 그때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저보다 몇백 몇천 배 잘하는 분들이 테이블 만드는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 테이블은 틀어짐만 주의하시면 의외로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위에를 이제 이쁘게 마감하고, 특히 여름에 끈적거리지 않게끔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마감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자재를 선택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불판을 선택을 해야겠죠. 불판은 아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쉬워. 여기 만드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조해주세요. 불판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가 고기를 직접 구워 먹게 되는 돌판 같은 거, 가마솥 뚜껑 같은 거,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는 브루스타를 넣거나 LPG를 연결해갖고 고기를 굽는 그 판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물건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간대기라고 부릅니다. 간대기라고 부르고요. 간대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택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대기라고 하는 양반이 있고 간택기라고 부르는 양반이 있다. 뭐 다른 이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 따라서. 간택기, 간대기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내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하고는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특히 외장이 쌓아져 있는 것도 있고 외장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골라서 사야 되고, 이렇게 불만 딱 있는 것도 있고, 가스레인지처럼 아예 다리까지 달려가지고 나오는 제품도 있고, 이걸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골라서 만들어진 테이블에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구멍만 뚫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추락하겠죠.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게끔 고정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고정을 하면 가볍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야외 테이블일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좌식이 아니죠. 보통 의자를 갖다 놓고 앉게 되는데, 그러면 테이블의 높이가 중요한데, 테이블 다리를 잴 때 보통 어느 높이로 하면 되냐, 자신이 쓰기에 가장 편한 책상 테이블 높이를 재세요. 책상 다리를 재면 대개는 75에서 80cm가 나올 겁니다. 75에서 80cm는 싱크대 높이도 80cm로, 보통 기성품으로 나오는 싱크대가 80cm로 나오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성품 책상 같은 게 70에서 80cm 사이에서 생산이 많이 돼요. 그 길이를 재시고 자신이 쓰기에 가장 편한 높이가 만약에 80cm로 나왔다. 그럼 거기서 10cm를 까십시오. 그러니까 70cm 높이로 식탁을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테이블에 밥그릇을 놓고 거기서 떠먹을 거니까. 밥 공기만큼 높이가 빠져야 우리가 쓸 때 가장 손이 편안한 위치가 되죠. 테이블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어깨를 든 채로 이렇게 하고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러면 불편하겠죠? 이러면 너무 낮으면 이렇게 거북목이 될 것이고, 그래서 흔히 식탁을 만들 때, 내가 굉장히 지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이렇게 이론과 논리로 가면 골치가 아파요. 식탁을 만드실 때는 책상보다 5에서 10cm 낮게 만드시는 게 좋다. 근데 한없이 낮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릎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뚫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무릎보다는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최대한 편한 높이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건재상이나 아니면은 목재를 구입하실 때 이거를 식탁을 만들려고 한다, 몇 센치에 만들면 되겠냐 하면 건재상에서 알려줄 거예요. 몇 센치로 만드는 게 좋고, 이 폭은 얼마, 이 앞에 폭은 또 얼마,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처음 만드실 때는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간택기나 간대기, 요거를 먼저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걸 구입해야 사이즈를 잴 수 있고, 구멍을 뚫을 건지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나무를 재단해가지고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 것인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네모난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예산도 잡으시고 디자인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 간대기를 나무에 바로 붙이면 열이 계속 전달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밥을 먹고 고기를 굽는 동안 불판에서 열이 나와서 나무 테이블로 계속 열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먹을 때, 고기를 안 구울 때는 또 냉각돼 있단 말이죠. 차가우니까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 테이블이 마치 덕장에서 황태 말리는 꼴이 됩니다. 열 먹었다가 식었다가, 열 먹었다가 식었다가,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차단해줘야 돼요. 그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이제 고깃집 테이블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나무 위에 뭘 발라야 나무가 안 녹습니까? 라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 조립할 때 보면 CPU를 놓고 실란트라는 걸 칠한 다음에 방열판을 놓잖아요.
그 실란트를 뭘 칠하는지만 알면 이 외곽에 플라스틱인지 쇠인지 나무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만 차단시키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대기를 먼저 구입을 하시고 그 간대기에 맞게 방열판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그 방열판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크게 한 3가지 있다고 보면 돼요. 3가지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해 왔고 이렇게 3가지 보시면 됩니다. 좀 확대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실리콘 제품이에요. 실리콘 제품은 록타이트를 제일 추천을 하는데 광고 아닙니다. 제가 그 만다리한테 록타이트에서 광고를 주진 않아요. 록타이트 내열 실리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똑같이 실리콘 모양은 똑같은데 이거를 짜서 주변에다 삥 둘러주고 아까 얘기한 간대기를 딱 붙여주면 얘가 열을 좀 흡수하면서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이 나무로 번져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고 열을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은 고깃집 불판에도 쓰는 집도 있고 안 쓰는 집도 있지만 보통은 보일러에 씁니다. 보일러에서 그 연통으로 연도라 그러는데 그걸로 연기가 나갈 때 연기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연기가 이제 그 연도를 녹이거나 PVC 같은 관일 경우에 녹이거나 휘게 만들 수 있어서 그걸 연결할 때는 요 내열 실리콘을 발라서 마감을 해주죠. 안 그러고 그냥 실리콘으로 하면 그냥 실리콘이 타면서 구멍이 생기고 그걸로 유해가스가 새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조금 내가 잘 모르겠다, 실리콘을 잘 못 바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내열 페인트죠. 내열 페인트도 실리콘이랑 똑같게 이렇게 칠해주면 열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실리콘이랑 다른 게 접착성이 없어요. 접착성이 없고 그냥 마감 칠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대기랑 테이블을 완벽하게 붙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3번 정도 발라야 두툼해져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대신 가격이 좀 사악하죠. 페인트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칠하는 게 좋은데 실리콘 뿌리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페인트를 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자면 그냥 그 다이소에서 실리콘 한 10개 사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개만 해보고 나면 어느 정도는 다 바릅니다. 그래갖고 헤라랑 내열 실리콘 사서 바르고 간대기 올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내열 페인트는 작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내열 테이프가 있어요. 내열 테이프. 이 테이프 제품들은 여기는 그냥 내열 실리콘으로 검색을 했는데 내열 테이프는 3M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열 테이프는 보통은 이제 지붕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 타이백 붙이고 나서 그 틈을 메꿀 때 내열 테이프나 방수 테이프를 많이 씁니다. 햇볕으로 꽉 절여졌을 때 타거나 쪼그라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감새 작업을 할 때 이 테이프를 많이 쓰는데 아니면 온수관을 메꿀 때 이럴 때 이제 내열 테이프를 많이 쓰는데 이 테이프로도 충분히 내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신 내열 테이프는 좀 페인트나 실리콘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주 짧진 않아요.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버팁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추천드리는 건 실리콘이고 그 다음이 요 내열 테이프가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는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내열 페인트에 한해서 요 정도를 이제 준비하시고 작업에 들어가면 되고 작업 방법 자체는 그냥 테이블 만들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 작업을 해주고 불판을 올리면 끝난다. 간대기 올리면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간대기는 웬만하면 부탄가스 간대기를 추천드린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라 LPG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LPG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은 안 할게요. 전기 간대기나 부탄가스 간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밥상 한가운데서 고기를 구워갖고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다 그렇게 하고 근데 뭐 바베큐 파티가 가장 이제 활성화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기를 굽고 멀리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구조가 식사 테이블이 되고 여기서 식사를 진행을 하고 정작 고기는 요 밖에서 굽는단 말이죠. 밖에서 보통은 아빠들이 소세지, 스테이크 이런 걸 밖에서 굽고 그거를 접시에 담아서 자 이제 갖다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요 식사 테이블에 가서 썰어 먹는 그 구조를 이루는데 우리나라는 요 바베큐 테이블을 식사 테이블 안에 굳이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 그래갖고 다 같이 구우면서 다 같이 먹어요. 그게 이제 딜레마를 일으키는 거죠. 땔감 옆에 불을 피우면서 땔감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의 과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요런 구조가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열이나 또 그 굽는 데서 나오는 유해 먼지, 미세먼지 이런 데서도 좀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요 구조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싫으시고 안에다 넣으시겠다라면 넣으셔야지 뭐 그거를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죠. 저는 요 구조를 더 추천을 드린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지. 테이블을 만드실 때 먼저 화구를 하나를 장만을 하세요. 요게 화구라고 쓸게요. 화구라고 안 쓰고 간대기라고 써야겠다.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간대기.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 집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간대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흔해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하죠. 테이블을 통으로 짠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간대기를 집어넣는 그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이 구멍을 뚫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 테이블 두께를 최소 42T 이상, 그리고 우드 슬랩을 쓰면 70mm를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0mm를 뚫으려면 공구들이 좀 고급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구들은 전동 공구고 여차하면 이게 손가락을 잃을 수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처음 작업할수록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회피하고 싶다, 아니면 공구를 사는 비용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를 만들고 이 바로 둘러싸는 겁니다. 간대기를 이렇게 싸주고, 요 반대쪽도 이렇게 둘러싸는 방법이 있어요. 공구가 많이 없고 처음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둘러싸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둘러싸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휠 수가 있겠죠, 테이블이. 그래서 좀 평형을 맞춰줄 수 있게 레벨기라도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레벨기 자체는 싸니까 레벨기라도 장만을 하셔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테이블을 작업하시는 거는 이제 유튜브를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강목을 집성해서 테이블 만드는 영상을 한 2년 3년 전쯤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하신다면 그 영상 여기다가 링크 달 테니까 편집할 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공구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조합해서 짜서 만드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물론 공정은 더 어렵겠지. 하지만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다. 목소리길님 반갑습니다. 아까 목소리길님 얘기 잠깐 했어요. 직접 만들지 말고 목소리길님한테 연락하라고. 고기불판 테이블을 만드시고 싶으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한창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런 목수의길님이나 그런 분한테 주문을 하신 다음에 제작하시고 거기다가 각인만 내 이름 써서 내가 만들었다 라고 사기를 치시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아니요, 펌 안 했어요. 가발이요, 가발 샀어요. 가발 사가지고 지금 이 노랗게 보이는 데가 녹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빵꾸나죠? 에이 창피해. 가발을 좀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계속 얘기해봤자 반복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영상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에 따로 드리거나, 간단한 거면 답글로 적는 걸로 하기로 하고,